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한 마을 입구에 키 큰 장승이 위풍당당 서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마을 양반집 마님들은 하나같이 후사 걱정에 날이 새도록 한숨만 쉬었다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팔복이란 머슴이 이 마을에 들어와 장승지기를 하면서부터 양반네 안방마다 요란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럼 이 사연의 주인공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이놈의 이름은 팔복이.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마을에 들어와 장승을 돌보며 약초를 캐는 수수한 청년이지요. 그저 장승님 모시고 약초나 캐는 사람인데 마님들이 왜 절 그렇게 찾아오시는지. 이 여인의 이름은 월정마님. 양반가의 부인으로 아이를 갖지 못해 한을 품고 있지요. 장승 앞에 날마다 기도를 올려도 뱃속에 씨앗 하나 맺히지 않으니 이것이 내 팔자인가 싶었소. 마을의 소문통이자 과거 기생 출신의 주모 복선이 능청스러운 입담을 가진 여인으로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답니다. 월정마님도 참 장승께 빌어도 안 되니 팔복이의 거북이 대가리에 빌어보시는구나. 이 양반의 이름은 청석사또, 부인의 치맛자락도 제대로 들춰보지 못하는 양반이랍니다. 뭐? 내 마누라가 장승지기 약초꾼을 따라 약초밭에 갔다고? 그럼 어떻게 이 신기한 사연이 시작되었는지 알아볼까요? 봄바람 살랑이는 어느 날 아침, 마을 입구 장승 앞에는 여인의 다급한 손길이 닿고 있었습니다. 장승님, 이 몸에 귀한 씨앗 하나 맺히게 해주시면 매일 아침 정한수 떠놓고 100번씩 절 올리겠습니다요. 월정마님은 양반가의 위엄도 잊은 채 장승 앞에 간절히 빌고 있었습니다. 벌써 시집 온 지 7년. 그러나 뱃속에 새 생명의 씨앗 하나 맺히지 않으니 사또의 눈길은 날로 차가워져만 갔지요. 아이고, 마님께서 또 오셨구먼. 장승님 앞에서 그리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시면 고운 옷 다 버리십니다요. 툭 하고 들려온 목소리에 월정마님은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햇살을 등지고 서 있는 한 젊은 사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누구냐? 송구하옵니다. 저는 팔복이라고 하옵니다. 마님, 장승 관리하고 약초 캐는 일을 하고 있었지요. 팔복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동이 튼 아침 햇살이 팔복의 몸을 비추는데 바지 앞섭이 벌떡 솟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매. 월정마님은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고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님, 장승님께 빌어도 좋지만 제가 캐는 약초가 씨앗 맺히는데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요. 뭐라고? 그런 약초가 있단 말이냐? 그럼요. 제가 숲속 깊은 곳에 특별한 약초밭을 가꾸고 있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약초는 후사를 원하는 여인들에게 특효랍니다. 월정마님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팔복이 앞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그 탄탄한 엉덩이와 넓은 어깨가 어찌나 든든해 보이던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생각인가? 나는 양반가의 사또 마나님인데. 하지만 월정마님의 발걸음은 자꾸만 팔복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답니다. 팔복은 월정마님을 앞서 깊은 숲속으로 안내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에 지친 월정마님이 나무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아이고, 마님, 숨이 턱에 찼습니다. 잠시 쉬어 가시지요. 이런 양반가 교수로만 살다 보니 일이 허약하구나. 넌 어찌 그리 씩씩하게 오르느냐? 팔복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매일 이 산을 오르내리다 보니 다리에 힘이 붙었지요. 저기 계곡물 한 모금 드시면 기운이 날 겁니다. 계곡에 도착한 월정마님이 물을 마시려는데 개구락지를 보고 놀라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마님, 팔복이 재빨리 붙잡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물에 반쯤 젖어 있었지요. 물에 젖은 월정마님의 저고리가 몸에 달라붙자 팔복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꼴이람. 어서 내 눈을 돌려라. 송구합니다, 마님. 그때 주변 수풀이 바스락거리더니 마을 주막 주모인 복선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나, 이것이 웬 광경이람? 양반집 마님과 머슴이 함께 계곡에서 목욕을? 복선이, 이건. 아이고, 마님, 제가 못 본 척할 테니 걱정 마시고. 근데 그 젖은 저고리로는 감기 들 테니 팔복이 옷이라도 빌려 입으시지요. 팔복은 얼른 자신의 겉옷을 벗어 월정마님께 드렸습니다. 월정마님은 잠시 망설이다 그 옷을 걸쳤지요. 묘하게도 팔복의 채취가 배인 옷을 입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복선이, 넌 여긴 어인일로 온 것이냐? 에이, 팔복이의 약초가 필요해서요. 주막 손님 중에 허리 아픈 분이 있어서. 그런데 마님은 어인일로? 월정마님이 대답을 머뭇거리자 복선이가 눈을 찡긋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 소문난 씨앗 맺히는 약초를 찾으러 오셨구나? 뭐, 그게 무슨 말이냐? 아이고, 모르는 척은. 팔보기에 약초가 아이 못 낳는 여인네에게 효험이 있다는 소문. 벌써 주막 귀퉁이까지 돌고 있다니까요. 월정마님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는데 팔복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자, 이제 약초밭으로 가시지요. 복선 주모도 같이 가시렵니까? 아니에요. 전 다른 약초가 필요해서요. 마님만 잘 모셔다 드리세요. 호호호, 제 볼일은 제가 알아서 하니 두 분이나 편히 약초 캐시다 오세요. 복선이는 슬쩍 눈짓하며 다른 길로 사라졌지만 사실은 몰래 두 사람을 뒤쫓았답니다. 산등성이를 넘자 팔복의 약초밭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바로 그 약초입니다. 마님, 이 붉은 꽃이 피 양기를 돋우고 음기를 받아들이게 한답니다. 월정마님이 약초에 손을 뻗자 팔복이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맨손으로 만지면 약효가 떨어지지요.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지자 이상한 전율이 오갔는데 팔복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마님, 약초는 그저 따는 것만으로는 효험이 없습니다. 제가 정성을 다해 다려드려야 하지요. 무슨 뜻이냐? 내일 밤 달이 뜨면 장승 뒤편으로 오십시오. 약을 다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팔복의 뜨거운 눈빛에 월정마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복선이는 숨어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아이고 매, 월정마님도 참 장승께 빌어도 안 되니? 팔보기에 거북이 대가리에 빌어보시는구나. 내일 밤 어떤 다른 약을 월정마님 입에 넣어주려나? 이 복선이는 크게 뜨고 한술 더 떠야겠네. 킥킥킥. 복선이는 킥킥거리며 주막으로 돌아갔는데 이렇게 마을에는 새로운 이야기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내리쬐는 밤, 장승 뒤편에서 달빛에 비친 팔복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왜 그리 나를 빤히 쳐다보는가? 송구하옵니다, 마님. 달빛이 마님 얼굴에 닿으니 너무 곱게 보여서 그만. 팔복은 재빨리 작은 화로에 불을 피우고 항아리에 물을 담았지요. 약초를 다리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마님, 이 바위에 편히 앉으시지요. 이 일이 가까이 앉아도 되겠는가? 팔복은 일부러 그녀에게 가까이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약초의 정기를 느끼시려면 더 가까이 오셔야 합니다요. 그런데 그때 물이 끓으며 이상한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지요. 어머, 이게 무슨 향기지? 머리가 어지러운데. 약초의 기운입니다, 마님. 이 향을 깊이 들이마시면 몸에 기운이 돌지요. 월정마님은 향기에 취한 듯 팔복에게 더욱 기대었는데 팔복의 손이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감쌌지요. 마님, 효험을 보시려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 뭔지 가르쳐 주겠느냐? 팔복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월정마님의 어깨를 감싸며 가볍게 쓰다듬었지요. 그 손길에 월정마님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약 다리는 법이냐? 네, 마님. 약은 몸으로 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팔복의 손이 슬며시 저고리 깃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하나. 하지만 월정마님의 손은 팔복을 밀어내지 않았지요. 마님, 약초의 정기가 가장 강한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아이고, 손길이 어찌 이리 뜨겁고 다정한지. 이것이 약초를 다리는 비법이냐? 네, 마님. 약초는 뜨거운 물에 정성껏 우려내야 그 진액이 나오는 법이지요. 마님의 옥체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 모셔야 효험이 있답니다. 이거 참, 세상에 이런 약 다리는 법이 다 있단 말이오? 그런데 어째서 내 가슴이 이리 두근거리는 것이냐? 마님, 약초에 정기가 들어가고 있사옵니다. 아이고 매, 이 거북이가 어찌 저리 머리를 빼꼼 내밀어 수줍은 선비가 갓을 벗는 것 같구나. 마님, 이제 약초 씨앗을 정성껏 심어드겠소. 깊이 심을수록 효험이 좋다 하니. 장승 그림자 아래 두 사람의 몸이 하나로 어우러지자 초여름 소나기가 쏟아지듯 뜨거운 기운이 일었지요. 정말로 효험이 있나 보구나. 마님, 이 봄비가 마님께 흠뻑 스며들어야 새 생명의 싹이 트는 법이지요. 그렇게 달빛 아래 두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오르락내리락 춤을 추었지요. 두 사람의 속삭임이 어둠 속에 스며들었고 장승 할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답니다. 이튿날 아침 복선이 주막에는 평소보다 많은 양반집 마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백씨 마님도 오셨습니까? 김씨 마님도? 아침부터 이리 모이시니 뭐 이리 급한 일이라도 생기셨소? 설마 모두 같은 곳이 가려우신 건 아니고? 흐흐흐. 백시마님이 조심스레 목소리를 낮추며 복선이에게 물었습니다. 복선이, 혹시 팔보기가 파는 약초 들어봤는가? 어제 월정 언니가 그 약초로 남편 기운을 돋웠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이고, 그걸 어찌 아셨소? 저도 어제 산에서 우연히
월정마님과 팔복이가 약초밭으로 가는 걸 봤다니까요. 김씨 마님이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어떤 약초였는데? 우리도, 아니 그러니까 남편들 보약으로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복선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새 마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얘기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약초가 보통 약초가 아니라오. 마님들 입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 그럼 어디로 먹는단 말이냐? 그건 직접 팔복이한테 물어보셔야지요. 그런데 그 약초 효험을 보려면 다리는 법이 중요하다던데. 그때 문득 황도령이 주막 안으로 들어왔지요. 복선이, 내가 마을에 퍼뜨리는 소문이 무엇이냐? 사또마님과 그 약초꾼에 관한. 아이고 도련님도 팔복이 약초가 필요하신가 보지요. 그 장승 할아버지도 모지르키는 수줍은 선비를 일으키려면 특별한 약이 필요하시겠지요? 장승해드리는 정성이 부족하셨나 봅니다. 팔복이 약초는 정성 들인 분만 효험을 볼 수 있답니다. 황도령은 씩씩거리며 주막을 나갔습니다. 이윽고 그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마님, 오늘 안색이 참 좋소만. 무슨 일이 있었소? 아, 아닙니다, 나리. 그저 어제 약을 다려 마셨더니 몸이 가벼워진 것뿐이지요. 그래? 그런 좋은 약이라면 나도 한번 맛보고 싶구려. 월정마님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얼른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한편 아침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에 복선인의 주막은 이미 시끌벅적했는데 백씨 마님과 김씨 마님이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 버금자리에서 티격태격하고 있었지요. 김씨, 이보게나. 이 자리는 내가 먼저 봐 두었다오. 어머, 웬 말씀? 제 치맛자락이 먼저 닿았는데요? 아니, 그보다 왜 이리 이른 아침부터 백씨 언니가 주막에 와 계시나요? 이 사람이 참. 나야 남편 몸보신 약주를 찾으러 왔지. 근데 김씨는 뭐 하러 왔어? 두 마님은 서로 눈을 흘기며 앉았습니다. 복선이가 술병을 들고 다가왔지요. 아이고 두마님, 해도 뜨기 전부터 이렇게 찾아오시니 제 주막이 영광이네요. 근데 이 이른 시간에 주막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이까? 백씨 마님이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복선이 어제 말하던 팔복이 약초 말이야. 더 자세히 알려주면 안 되겠나? 김씨 마님도 얼른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참말로 월정 언니는 어젯밤 어디서 무엇을 했길래 오늘 아침 얼굴이 복숭아꽃처럼 피어났을꼬? 남편 영감님도 오랜만에 싱글벙글하시더구만. 복선이는 주전자를 내려놓고 두 마님 사이에 앉았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장승 뒤편에서 팔복이가 약을 다리는데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이 몸으로 약효를 높인다는. 몸으로 약효를? 그게 무슨 말이오? 백씨 마님이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아이고 백시마님도 참. 장승 할아버지는 나무로 깎았지만 팔복이의 거북이 대가리는 살아 움직인다잖아요. 월정마님이 그걸 받아 아느니 얼굴에 꽃이 피지 않겠습니까? 복선이 내가 그걸 어찌 알았느냐? 이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요. 장승 뒤편에서 월정마님이 팔복이의 장작 패는 도끼를 어루만지는데 아이고매, 그 도끼가 장작을 패는 게 아니라 마님의 옷고름을 풀더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창석 사또의 하인이 들어와 팔복이를 찾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긴 없는데요? 복선이가 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그놈 당장 찾아서 사또 나리께 데려와야 한다네. 마을에 이상한 약초를 파는 죄로 곤장을 맞을 거라고. 여인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인이 떠나자 남은 세 여인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요. 나도 그 약초를 구해야겠어. 내가 먼저 구할 거야. 김씨 마님도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그날부터 마을 양반집 마님들 사이에는 팔복이의 약초를 두고 은밀한 경쟁이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아무도 자신이 팔복이를 찾는다고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기회만 있으면 장승 근처를 맴돌았지요. 한편 팔복은 약초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지요. 내 놈이 그 유명한 팔복이냐? 팔복이 돌아보니 백씨 마님이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런데 마님께서 어찌 여기까지? 쉿! 내 남편이 오래 병석에 누워 있어서 그 약초가 필요하다오. 약초요? 어떤? 알면서 월정마님이 말해주던데. 아, 그 약초는 달빛 아래서만 효험이 있지요. 좋소. 그럼 오늘 밤 장승 뒤편에서 기다리겠소. 절대로 늦지 말게나. 그런데 백씨 마님이 사라지자 이번엔 김씨 마님이 불쑥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복의 팔복이지? 아이고, 또 다른 마님이 오셨네. 내 남편이 요즘 기운이 없어 그러는데 그 특별한 약초
나도 좀 다려주겠나? 팔복은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마님, 오늘 밤은 이미 뭐? 이미 누가 약을 타리기로 했단 말이냐? 김씨 마님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그게 약초가 부족해서 그럼 내일 밤으로 하지. 장승 뒤편에서 기다릴 테니 절대 빠지지 말게나. 마님이 사라지자 팔복은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었지요. 아이고매, 이를 어쩌면 좋을꼬. 마님들이 다 몰려오시니 그때 황도령이 팔복의 약초밭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지요. 내 놈이 마을 마님들에게 불온한 약초를 판다는 소문이 있더구나. 그 약밭이 어디 있는지 당장 보여라. 도련님, 그저 일반 약초일 뿐인데 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사또께 고할 것이다. 팔복은 어쩔 수 없이 황도령에게 약초밭을 보여주었는데 황도령은 약초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코웃음 쳤지요. 이게 그 소문난 약초란 말이냐? 보잘것없구나. 네, 그저 평범한 약초일 뿐입니다. 그럼 왜 마을 마님들이 모두 이 약초에 환장했단 말이냐? 팔복은 난처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지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황도령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팔복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초 몇 줌을 뽑아 들고 돌아섰지요. 내가 이걸 직접 다려 먹어보마. 만약 이상한 약효가 있다면 내 놈은 곤장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황도령이 사라지자 그때 멀리서 월정마님의 모습이 보였는데 서둘러 다가온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지요. 팔복아, 큰일 났다. 남편이 너를 찾고 있어. 아이고, 마님, 저도 큰일 났습니다. 백씨 마님, 김씨 마님, 황도령까지 모두 저를 찾아와 약초를 달라 하니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는데 월정마님은 무언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지요. 이제 만나지 말자. 소문이 너무 퍼져버렸어. 하지만 마님, 내일 밤에는 마지막으로 만나자. 그리고 당분간은 서로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팔복은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다음날 밤 장승 뒤편에서 월정마님과 만난 팔복은 오늘 밤이 월정마님과의 마지막 만남이라 더욱 정성을 다했답니다. 마님, 오늘 밤은 씨가 잘 묻힐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정성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무가지 부러지는 소리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랬지요. 누구시오? 이게 웬 한밤중의 미래냐? 그것도 장승 뒤편에서. 황도령이 나타난 것이었지요. 도련님, 약초 다린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 이런 미래였구나. 사또 나리께 이 광경을 그대로 고하겠다. 황도령, 잠시만. 이건 오해요. 우리는 그저 뭐요? 양반가의 마님이 천한 머슴과 한밤중에 장승 뒤에서 만나는 게 무슨 약초 때문이란 말이오? 월정마님, 부끄러운 줄 아시오. 황도령의 냉소적인 웃음에 월정마님은 할 말을 잃었고 팔복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월정마님이 그를 막았지요. 내일 아침 사또 나리께 다 고하겠소. 이 추잡한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 황도령은 으스대며 사라졌고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팔복아, 마님, 이제 어찌해야 할까? 마님, 도망가시지요. 저와 함께 어디로? 산 너머 제 스승님이 계신 곳으로. 거기라면 아무도 찾지 못할 겁니다. 월정마님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계곡에 도착한 두 사람은 지친 몸을 씻기 위해 계곡물에 발을 담갔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고운 발이 다 부르트셨네요. 괜찮다, 팔복아. 양반가에만 있을 때는 이런 고생을 해본 적이 없었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이 더 편안하구나. 그런데 팔복아, 너에 대해 난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저 장승 지키는 머슴으로만 알았는데 내 스승은 누구시냐? 팔복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내 아버지는 큰 뜻을 품고 멀리 떠났다고만 하셨지요. 하지만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한 스님이 저를 거두어 약초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 약초에 밝았구나. 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제 아버지는 강원도 일대를 주름잡던 의적 두목이셨다고 합니다.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게 아니라 탐관오리들의 뒷주머니를 털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던 분이시라고 들었지요. 그럼 내 아버지는 지금 12해 전 사또에게 잡혀 처형되셨답니다. 근데 그 사또가 바로 내 남편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창석 사또의 아버지가 제 아버지를 잡아 목숨을 뺏었지요. 저는 그걸 모르고 이 마을에 왔다가 우연히 스승님께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인연이라니. 그럼 너는 복수를 위해 팔복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마님을 만나고 나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월정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님과의 인연이 제 마음을 바꿔놓았지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데 굿. 그러니까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군. 황도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포졸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요. 도련님, 어찌 알고 오셨나이까? 내 놈이 의적의 아들이라면 창석 사또도 크게 기뻐하실 테지. 그날 결국 팔복과 월정마님은 황도령에게 붙잡혀 말로 끌려왔습니다. 이 천한 놈이 감히 내 아내를! 창석 사또는 분노에 찬 눈으로 팔복을 노려보았습니다. 황도령이 그 옆에서 특이양양하게 웃으며 거들었지요. 사또 나리, 더 놀라운 사실은 이놈이 12해 전 처형된 의적 두목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나리의 아버님께서 처형하신 그 도적에 나리, 이건 모두 오해입니다. 팔복은 그저 약초를 가르쳐 주었을 뿐. 조용히 하거라. 내 놈은 처음부터 복수를 노리고 우리 집안에 접근한 것이냐? 처음엔 그랬습니다, 사또나리. 하지만 마님을 알게 된 후로는 더 이상 그런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흥! 도적의 자식이 어찌 본성을 버릴 수 있겠느냐? 당장 처형해버리겠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주막집 복선이가 관하로 뛰어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이 팔복이가 정말 의적의 아들인지 확인부터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선이는 허리춤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지요. 사또 날이 12해 전 의적 두목이 목이 죽기 전에 제게 맡긴 것입니다. 너와 그 도적이 무슨 관계냐? 에이, 제가 젊었을 때 얼마나 고왔는지 아십니까? 의적 두목도 저를 아주 총애하셨지요. 관아는 술렁였고 복선이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와 작은 옥패를 꺼냈습니다. 이건 창석 사또가 그것을 받아들고 읽자 그의 얼굴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이럴 수가. 나리, 무슨 내용입니까? 황도령이 궁금해했습니다. 이 옥패는 선친께서 평생 찾으셨던 것이다. 그리고 이 편지는 창석 사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팔복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내 아버지는 우리 가문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도적의 누명을 쓰신 분이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리? 창석 사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팔복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항상 마음에 빚이 있다고 하셨다. 젊은 시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한 친구가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도망갔다고.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셨다. 죄를 대신 뒤집어 썼다니요? 그래, 맞다. 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도적의 삶을 선택하셨고 빼앗은 재물은 모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셨다. 그러다 잡히셨지. 팔복의 눈에 눈물이 고이자 복선이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토닥였지요. 그래.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와 중마고우였단다. 서로를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이였지. 하지만 권력을 가진 자들의 계략에 말려들어 그때 옆에서 황도령이 끼어들었지요. 하지만 사또 나리, 이놈이 마님과 조용히 하거라. 창석 사또가 호통을 쳤습니다. 사또는 팔복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지요. 내 아내와 너 정말로 서로 마음이 있는 것이냐? 팔복과 월정마님은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월정마님이 용기를 내어 말했지요. 그렇습니다. 나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만 팔복이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니요, 마님.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창석 사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지요. 월정아, 우리 혼인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내 과오로 내게 자식 하나 안겨주지 못했다. 내가 팔복에게 마음이 있다면 나리, 두 사람의 인연을 허락하겠다. 그리고 팔복아, 내가 내 아버지의 은혜를 갚을 방법이 이것밖에 없구나. 모두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월정아, 너희 두 사람의 뜻을 알겠다.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란다. 그날 관아의 결정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또가 아내와 이혼을 허락하다니 전대미문의 일이었지요. 아이고매, 세상에 이런 일이. 남정네들 중에 저렇게 통 큰 양반은 처음 봤구만.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팔복이 약초를 달인 월정 언니가 새살림을 차리게 되었다니. 그때 황도령이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복선이, 내 말대로 그 옥패와 편지만 없었다면 내가 팔복이란 놈을 제거했을 텐데. 아이고, 도련님도 참.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라니까요.
그나저나 팔보기의 수줍은 선비가 월정마님에게 새 인생을 열어줬으니 장승 할아버지도 흐뭇해하시겠네요. 호호호. 이런 천하의 추문을 내가 어떻게든 그 머슴놈을 없애고 말겠어. 황도령은 씩씩거리며 주막을 나갔습니다. 한편 사또의 별채에서는 월정이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석 사또가 별채로 들어왔지요. 월정아, 짐은 다 쌌느냐? 네, 날이 정말 이래도 괜찮으신지요? 괜찮다. 내가 행복해야 내 마음도 편하다. 내가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으니 이제라도 내 행복을 빌어주고 싶구나. 날이 월정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황도령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조심하거라. 그자는 날 뒤이을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그날 밤 팔복과 월정은 약초밭 근처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지요. 불이야! 불이야! 이게 무슨 일이오? 황도령의 짓입니다. 얼른 피하세요. 두 사람이 당황하며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황도령이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너희 둘 다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겠구나.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황도령의 머리를 솥뚜껑으로 내리쳤지요. 아이고 매. 이놈의 도련님, 주막에서 술만 퍼마시더니 이런 못된 짓을 꾸미고 있었네. 복선이 어찌 여기에? 에이, 제가 황도령 눈빛이 썩은 메주처럼 흐리멍텅한 게 심상치 않아 뒤를 밟았지요. 역시 이놈, 불을 지르더구만. 제가 빨리 와서 망정이지. 그날 밤 이후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황도령은 불을 지른 죄로 먼 곳으로 유배되었고 월정은 이제 큰 배를 안고 약초밭에서 팔복과 함께 일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여보, 지금 무슨 약초를 심고 있는 거요? 허허, 이건 새로 개발한 약초입니다. 남자의 기운을 돋우는 약초지요. 아니, 당신은 벌써 그 기운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무슨... 그때 창석 사또가 찾아왔지요. 월정아, 괜찮으냐? 아이는 잘 크고 있고. 네, 날이... 모든 것이 다 나리 덕분입니다. 팔복은 창석 사또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사또 나리,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에이, 내 아버지가 우리 가문에 베풀어준 은혜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 후로도 마을 장승 앞에서는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이 밤마다 정성을 다해 빌었다고 합니다. 물론 약초는 팔복에게서 얻어가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이것이 바로 열리지가지라 두 나무가 서로 엉켜 하나가 되는 기이한 현상을 말하지요. 신분도 다르고 처지도 다른 팔복이와 월정마님이었지만 장승 할아버지 아래에서 맺어진 인연은 마치 두 나무가 하나로 이어진 것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답니다. 사랑은 모든 경계를 넘어 두 영혼을 하나로 이어주는 법이랍니다.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